인천은 항상 왜 밑바닥에서 기어야 되고 항상 꼴찌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 충분한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이게 리얼미터에서 네. 이제 9월달 네. 지방 광역자치단체장 그 평가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전남지사 김영록 지사가 1등 하셨네요. 60.4%로 네. 지지를 받아 1등을 했고 잘하시나 경북 봐요. 이철우 네. 그다음에 이재명 이제 경기지사가 이제 3위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전에 거의 1위 하지 그렇죠.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전남지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1, 2위를 다투다가 네. 지금 3위로 내려앉았고요. 이유가 있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니 지금 이재명 그 지사님은 대통령 후보예요. 대통령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가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 그 경기도에 어떤 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도 경기도 주민 없었어요. 그냥 대선구 후보 그 당내 그 경선 때문에 워낙 그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올라온 박형준 부천시장이 이제 4위로 올라왔고 4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제 5위로 네. 이렇게 돼 있고 네네. 이제 전북, 충북, 충남, 광주 네. 이렇게 돼 있고 네네. 우리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더. 네. 안 보이네요. 예, 여기 나왔는데 네. 예. 꼴찌입니다. 34.5%로 울산 송초로 시장하고 아니 꼴찌는 아니네요 그래도. 꼴찌 똑같아. 똑같아요? 공동 꼴찌. 공동 꼴찌예요? 네네. 공동 꼴찌예요. 네. 울산시장. 근데 울산시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선거 개입, 네. 청와대 선거 개입 혐의로 이제 많이 오르내렸으니까 네. 평균 44.8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4.8이니까 평균보다도 한참 비치네. 10%가 또 빠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10% 이상 빠졌죠. 10% 이상 빠진 거죠. 네. 낮은 거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38.6%였는데 이게 34.5%. 더 떨어졌다. 네. 네.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네. 네. 4.1%가 빠졌다. 이거죠. 네. 아니 우리 박낙주 시장님 참. 이그 여론조사는 네. 유무선 RDD로 조사했고요. 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7,000명.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됐고요. 네. 0.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0.8% 포인트. 네. 신뢰 수준 95%. 광역자치단체별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네. 95% 신뢰 수준을 갖고 있다. 네네. 조사 기간은 8월과 9월. 그래서 10월 달에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리얼미터에서요. 네. 네. 그런데 왜 우리 박남춘 인천시장은 네. 이렇게 꼴찌를 했을까요? 저는요. 네. 뭐 이번에 그 어떤 뭐 GRT부터 해서 뭐 서울 직결 그다음 뭐 수도권 매립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인천에 어떤 현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도 진척이 된 게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분들도 어떤 일들이라는 게 이렇게 좀 진척이 되고 이러면 네. 우리 시장님 참 일 잘하시네요. 정말 우리 시장님 1등입니다. 일 잘합니다라고 투표했을 겁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연락 좀 네. 오면. 근데 이거는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우리 인천시장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죠.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네. 이 박남춘 인천시장이요,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을 거의 만나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많죠. 만나려고 그러면 뭐 내가 할 얘기도 없는데 못 들어 만나. 네. 내가 해줄 얘기도 없는데 네. 이렇게 피한다는 거예요. 네. 안 만나주고. 네. 그 다음에 시민청원이 있어요. 네. 시민청원에 좀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주면 안 됩니까? 원래 그게 제일 좋죠. 네. 네. 그런데 그 본인이 나가진 않고 대부분 그 부시장 네. 또 그 해당 국장님들. 예예 그런 그 뭐 경제자유구역이면 경제자유구역 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대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좀 시장이 얘기하면 좋잖아요. 네. 시장이 도대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듣기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을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니까 안 만나주는데, 시민청원이라도 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겠다. 거기다 동의도 하고 3,000명이 넘어야 이게 청원 답변을 받는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네. 더군다나, 인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청라의 시티타워도 벌써 착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한참 됐습니다. 예? 2019년 그럴 거예요. 2019년도 12월 달인가. 네. 2020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착공한 지가 벌써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타워부
건설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물론 조만간 뭐 구한다고 하지만은 네. 약간 그런 게 있었고요. 9호선 공항철도 직결 그거 어떻습니까? 아니 그 돈서 40억 때문에 네. 이렇게 질질질 뭡니까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네. 5호선 연장 네. 거기에 인천시장이 무슨 뭐 진짜 의지를 갖고 서울시를 찾아가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네. 또 전에는요. 전에 시장 뭐 예를 들어 비근한 예는 뭐 이거 뭐 그분을 뭐 내가 뭐 드러내고 싶은 거는 아니지만은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가의 국비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을 좀 미뤄야 되겠다. 그러면 인천시 예산으로 먼저 내가 이걸 투입을 해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국비를 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시정을 임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백성역 있잖아요. 독정역. 네, 독정역. 네, 독정역에서 이 불로 신도시로 이제 들어가서 불로까지 하는 네. 이 도시철도 2호선 그 검단 신도시 연장 네. 이 사업 그냥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네. 그 주민들이 그 김포하고 경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분들은 오로지 도시철도 2호선 연장에서 우리 지역 동네에도 철도역이 하나 생기는 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내가 어떻게든지 해볼게. 설득해 볼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변경해가지고 또 한 역 하나 줄여 불러 빼고 한번 다시 계획해서 또 올리고 거기서도 지금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뭐 결과가 나온답니다만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시장이 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네. 예. 아니, 광역시장 아닙니까? 아니, 서울 다음에 예? 광역시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분들이 우리 그 전에 우리 박남춘 시장님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네. 일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라고 뽑아드린 거 아니에요? 야, 그렇죠. 네. 근데 왜 시민분들을 안 만나주고 시민분들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안 듣고 그런 걸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면 그게 과연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시민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진짜. 뭐 지금 또 지하도 상가 문제도 또 네, 그 시야도 상가 문제도 있죠. 네. 또 각종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이요. 그 시장을 만나서 무슨 뭐 해결을 바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좀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우리 집 사정이 이렇습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인천시의 자원 또 우리 국비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남준 시장이 그 시장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지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라든가 이것도 무리하게 2025년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못을 박습니까 거기다가 2025년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 못을 박을 필요가 있어요. 3-109의 종료 시점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그때는 종료하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밀고 나갔어야죠. 그렇죠. 네, 그 마지노선이 25년을 쳐놨는데 그게 지금 거의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마지노선이? 네. 무너지면 한 번 그게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저 줄다리 할 때 보세요.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와로로 끌려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사실 어떤 소각장 문제부터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부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소각장 문제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다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좀 인천시 전에는 그래도 서인 부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서인 부대. 네. 지금 뭐냐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에요. 순서가. 네. 광역시 순서가. 그런데 여러모로 보나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구 이렇게 가야 된다. 네. 어떤 그런 비전이라도 제시를 했습니다. 인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2대 도시의 시민입니다. 네. 앞으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인천을 위대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왜? 말할 기회도 없어. 안 만나주니까. 만나주니까. 네. 2대 대한민국 2대 도시로서의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대한 시민입니다. 그 시민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우리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어떤 비전이 없어요. 네. 오로지 쓰레기 매립지 종료. 거기에 너무 몰두하신 것 같아요. 몰두했는데 네. 그게 또 지금 제대로 되냐고요. 지금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진척된 것도. 상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그쪽으로는. 그리고 우리 아까 뭐 우리 광화문역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어떤 직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인천시장의 강한 의지만 있었으면 저는요 벌써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GTX는 또 어떻습니까? GTX Y자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네. 오히려 진짜 더 지역 간 갈등만 더 부추겼죠. 그 GTX Y자 노선 지역 간의 갈등 좀 거기서 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짜 본인이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좀 제시를 했다 모르는데 선택을 안 했어요. 선택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택을 그 당시에 국토부에 넘겼다. 이런 얘기예요. 회피했죠 사실. 네, 회피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회피했죠. 용역은 왜 했습니까? 돈 주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뭐 GTX도 폐비했죠. 또 공항철도 9호선 연결 그 직결하는 문제도 제대로 안 됐죠. 네. 5호선 연장도 안 되죠. 지금 뭐 청라 또 루원시티 이렇게 이어지는 뭐 서울 지하철 2호선 본인의 공약입니다. 네. 그것도 지금 뭐 그 추가 그 추가 검토 사항, 예, 추가 검토 사항으로 올려놨는데 추가 검토 사항 올려놓은 거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인천 시민이요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패배 의식에 지금 누구 때문에 좀 같이 좀 나가서 같이 해봅시다. 싸워봅시다. 네. 장수가 앞에 나가서 먼저 나가서 좀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말이죠. GTX 때도 좀 Y자 노선을 뭐 제시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뭐 사전에 좀 찾아다니면서 이게 당위성이 이렇다. 왜 Y자 노선을 해야 되는지, 왜 이거를 왜 우리가 인천에 꼭 필요한 건지를 좀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시민들은 다 봤겠죠. 그 부분을. 네, 그리고 뭐 이번에 또 여태까지 코로나 얼마나 인천 시민분들, 우리 자영업자, 그다음 많은 시민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눈, 귀 다 닫으시다가 내년 선거, 지방선거 이제 다가오니까 대선하고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선심성으로? 이게 그러면 과연 인천 시민분들한테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쪽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 그럼요. 네. 지금.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어떤 예산들이 쓰여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다 안 된다, 뭐 한다, 뒤로 빠졌다 이러다가 갑자기 3천억이라는 큰 돈을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진짜 필요할 때 그때 다 거부하다가 네. 이제 다 이제 뭐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지금 뭐 풀어질 때 네. 물론 뭐 그 주면 좋아하는 사람 많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 시기가 그런 게 너무 의심스럽고 선거 앞두고 하는 그렇죠. 것이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 진짜 시민을 사랑해서 또 시민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시에서 예산 어떻게 확보해서 그렇죠. 여기저기 줄여서 내가 이거를 좀 나눠줘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 또 시도 교육감은 어떤가 봤어요. 예, 시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 수행 지지도. 네. 전남의 장석용 네. 교육감, 울산의 노기 교육감,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 경북의 임종식 교육감. 그리고 이제 우리 내려가 봐야 돼요. 네, 이것도. 한참 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아니, 돼요. 인천은 맨날 이렇게 바닥에 네. 있어요? 아, 또 예, 바닥이네요. 서울시의 조희영 교육감. 네. 요즘 문제가 있죠. 네, 조희영 이분이, 교육감 문제가 예, 있죠. 조사를 받고 있고. 네, 네, 네.
근데 이분은 조사도 안 받고 있는데 왜 그 따라가냐고 조희연 교육감을 조성원 아니, 교육감님은. 우리 인천시장님도 네? 밑바닥이고 우리 교육감님도 밑바닥이고 이거 인천시 이거 어떡합니까? 예? 아니 인천시에서 이렇게 지도자란 분들이 이렇게 밑바닥을 기고 있으면 우리 인천 시민분들 누굴 믿고 어떤 인천시에서 생활을 하려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도요 좀 준비가 안 된 교육감 같았어요. 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전에 그 이청현 교육감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어디 학교 개발하는 과정에 뭐 3억 원을 그 편취를 해가지고 구속되셨죠? 예, 구속도 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참 진보 교육감은 좀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진보는 좀 그렇잖아요. 보수는 약간 좀 그렇고 좀 네. 생각하기에 따라서 네. 다르겠지만, 근데 지금 그분이 그 구속돼가지고 그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구속되고 다시 또 진보 교육감이 올라왔는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에 그 이청현 교육감이 만들어놓은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뭐 옷을 사 입었다느니 뭐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휴대폰을 뭐 지원했다느니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이런 많았습니다. 것들이 나중에 다 밝혀져 가지고 또 다시 원위치되고 이런 과정이 진짜 좀 순탄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인천 교육 진짜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또 아이를 교육시키는 그런 그 학부모들 인천을 떠나지 않고 인천에서 참 교육을 시켜도 뭐 좀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만들어내겠다는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알니까 이렇게 했겠죠. 네. 예? 여기 뭐 다 인천 시민이 응답한 겁니다. 네. 인천 시민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천시장도 꼴찌, 인천시 교육감도 거의 꼴찌. 네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뭐 조희연 뭐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사받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또 공교롭게 더불어민주당이야. 네. 예? 좀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시민들이 잘 판단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 생활 만족도. 네. 제일 중요하죠, 사실. 나 지금 여기 인천에 생활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맞습니다. 네. 전남은 항상 1등인가 봐요. 전남. 네. 네. 그분은 하여간 좀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이 시도 부문에서는 이제 서울, 부산, 대전, 네. 광주, 대구, 세종, 울산, 그다음에 인천 맨 꼴찌예요. 네. 또 꼴찌예요? 시 부문에서는. 네. 그러니까 시도 전체에서는 네. 인천이 또 꼴찌예요? 네. 이 꼴찌야, 꼴찌. 완전 꼴찌야. 이건 뭐 공동 꼴찌도 아니고 네. 인천이 제일 꼴찌 50.1%. 네. 평균이 58인데 그보다 이제 8%가 낮은 거죠. 요건 리얼미터에서 조사할 때 인천 시민들이 인천에 대한 어떤 생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꼴찌죠, 전국에서. 전국에 제일 꼴찌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생활하는 거에서 네. 만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만족을 못 하고 있는지, 왜 불만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요. 한때는 중위권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네. 우리 인천이 네. 생활 만족도가 네네. 중위권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위권으로 이제 내려가더니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생활이 만족 못하니까 뭐 시도지사가 뭐 만족되겠어요. 안 되죠. 교육감이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죠. 주민분들이 살기 편안하고 인천이 환경이 좋다. 우리 인천 시장님이 참 어떤 일을 척척척 잘해 나가고 우리 인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정말 멋지게 명품으로 만드는 인천으로 만들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분들의 어떤 생활 만족도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다 모든 게 인천시장, 교육감, 생활 만족도 다 밑바닥에서 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결정적으로 우리 9호선 공항철도 이제 직결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40억에다가 플러스 운영비라는데 네. 그 서울시는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가지고 있어.
이 9호선 직결로 인해서 누가 그걸 많이 이용하느냐? 인천시가 시민이 한 70% 정도 이용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80%인가 70%인가. 근데 서울 시민이 한 20%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나 그러면 인천시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까지 했는지 난 그걸 의심스러워요. 네.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력공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네. 서울시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인천시도 그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시민이 이렇게 7, 80% 이용한다. 그러면 그 지하철 누구 겁니까? 서울시 거죠. 아니죠. 아니 그 공항철도요? 공항철도 9호선 이거는 각자 거지만은 아니 인천 시민이 7, 80% 이용하면 인천 시민 거죠. 거죠. 인천 인천 시민 거죠. 인천 근데 시민 거죠. 건설 비용 안 들여. 그냥 40억 들이고 네. 물론 운영비가 좀 88억 정도 들어간대요. 네. 그거를 3대 7인가 뭐 2대 8로 나누자는 거예요, 연간. 네. 네? 네. 근데 저 인천시장님 진짜 수도권 매립지 특별하게 얼마 가져갔습니까? 많이 가져갔습니다. 예. 얼마 가져갔어요? 수도권 매립지에서 얼마 나옵니까? 연간 700억 700억 나와요. 이상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네. 뭘 어떻게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이만큼 이런 것만큼은 내가 이거 해결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끌어다가 좀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죠. 거기에 한번 가려면요. 한 번에도 못 환승이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되죠. 두세 번 기다려야 환승이 되고. 네. 예? 아니 코로나 얼마나 위중합니까? 사람도 못 모이게 하고. 아니 여기 지하도선가 거기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집회했더니 그걸 다 병역병이라고 고발해가지고 했다는데 지하철은 거기서 지금 빨리빨리 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두세 번 해도 못 가는 이런 환승을 갖다가 바로 직결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앞장서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거기서 야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럼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이 뭐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는데 이거 어디서 끌어와야 되나? 다른 그 낭비되는 예산 이것 좀 치고 이것도 치고 홍보비 이런 데 쓰지 마시고요. 그렇죠. 수도권 매립지 홍보 그 종료한다고 뭐 방송에다가 그 광고비 얼마입니까 도대체? 근데 그런 돈을 모아서 진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요. 정말 인천 시민과 지역 주민분들이 정말 불편함 없는 인천에서 참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게 우리 인천시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인천 시민이요 50.1%의 만족도를 얻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네. 8%가 낮고 평균 8%가 낮고 전남 65점에서 뭐 한 10몇 프로가 10몇 낮은데 네. 이렇게 그 만족도가 생활 만족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 박남춘 시장은 뭐 일말의 좀 책임 의식도 가져야 돼요. 왜 그런가? 네. 뭐 이미 다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뭐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바꾼다 그래서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자포자기 할 것 같은데.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거를 전하는 기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그 당내에서 이제 여기 인천에 재선이 없었어요. 네. 안상수 시장이 재선을 하고 그 이후에 재선이 없어. 네. 그러니까 재선 시장에 대한 간절한 뭐 좀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네. 그러면서 좀 재선의 의지를 이제 피력을 했는데 아니 내년에 또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이거 나오면 계속 나오죠. 아니 생활 만족도가 이렇게 나오고 시도지사 평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데 또 나온다는 거예요? 대선 이기면요. 네.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이기면은 그 다음에 그냥 선거 운동 안 해도 또 돼요. 아니 우리 인천 시민들 바보 아닙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 바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뭐 내년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천 시민분들 뭐 어떤 정말 그 지혜롭고 현명한 저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갖고. 네, 지금 인천시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민주당이고요. 시의회도 다 민주당. 거의 여당이죠. 네, 거의 다 민주당. 네, 거의. 한 지방의회도 명만 아마 저기에요. 지방의회도 저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저 기초의회, 각 구의회도 거의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난 4년간을 3년 이제 이상을 이제 지금 끌고 있는데 네. 그 성적표가 결국은
이제 시장의 직무 수행 평가 지지도 네.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이것에 대한 그 박남춘 시장은 나름대로의 좀 책임 의식을 져야 되고 최근에요 어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남동구청장이 이렇게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또 청구됐습니다. 남동구청장. 거기도 여당입니까? 거기도 다 남동구청장 민주당이죠. 네. 뭐 이렇게 참 다 잘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인천시장의 직무 만족 평가 꼴찌, 직무 수행 지도 꼴찌, 그 다음에 인천 시민의 생활 만족도 그것이 전국 꼴찌. 교육감도 네. 거기는 이제 꼴찌에서 한 단계 위.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박남춘 시장 그리고 인천 지역의 그 각 구청장님들 네. 또 시의원님들 또 구의원님들 좀 책임감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